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사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야 당연히 사랑이죠 라고 대답하겠지만 현실의 벽은 때론 힘든 선택을 강요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처럼 요즘은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 신분을 나누기도 하고요. SNS에서 보이는 돈 자랑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죠. 오늘의 사연은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다시 사랑을 찾아온 배신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직장인입니다. 28살이면 요즘 치고는 아직 결혼을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 관련되어 큰 상처가 있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나보던 나쁜 남자, 그게 바로 제 전 남친이었거든요. 저와 제 남친은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사귀었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사귀었으니 거의 7년 정도를 만났어요. 저는 신입생이었고 남친은 내 학번 위의 복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남친의 듬직한 모습과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사귀기로 마음먹었었어요. 그땐 뭘 모르던 시기이기도 했고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7년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죠. 아무튼 남친은 나이가 많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고 자상했습니다. 군대와 해외 어학연수로 3년을 휴학해서 저보다 한 학년 높다 보니 모든 면에서 어른 같았어요. 오래 만나다 보니 익숙해진 면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남친은 1년 먼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취준생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재미없으니까 장난치지마 했는데 자기는 장난이 아니랍니다. 취업하고 돈 벌고 집 구할 생각을 하니 우리에겐 미래가 없대요. 우리 둘이 벌어봐야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살 돈은 못 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비참해지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 만나자는 겁니다. 제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남친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니 안 받고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한 달쯤 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요. 번호까지 바꿔버린 거죠. 전 제 7년간의 연애가 이딴 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꿈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7년 만난 정을 이렇게 쉽게 끊는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나간 상태로 살다 보니 같은 과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들은 이야기인데 네 남친 곧 결혼한다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연상이랑 결혼하는데 신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6살 연상이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집 이야기를 하며 헤어지자고 했던 게 이해가 갔어요. 돈 많고 돈 잘 버는 여자를 만나서 날 버린 거구나 했어요. 내가 만나던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생각보다 쉽게 잊을 수 있었어요. 저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라리 30살 전에 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은 결혼을 했고 전 그를 잊어가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습니다. 나야. 잘 지내지? 전 남친이었습니다. 전 메시지를 읽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다. 다시 만나줄 수 없겠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돈 좋다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에게 딱 1시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전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궁금하고 안 만나주면 계속 연락할 것 같아 그럼 잠깐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1년 만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수가 훤해 보이더군요. 비싸 보이는 양복에 명품 시계에 대학 다닐 때와는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전 쌀쌀맞게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하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는데 그때 만난 연상 변호사가 자기는 남자가 적당한 직업만 있으면 몸만 와도 괜찮다. 돈은 자기가 충분히 번다라고 어필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강남의 아파트에 좋은 차에 넘치는 돈에 행복했다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와이프와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와이프는 벌써 30대 후반이 되어버리기도 해서 자꾸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나 지금 돈 엄청 많다. 너만 괜찮다면 평생 너 책임져 줄 수도 있어. 물론 이혼할 수는 없고 너랑 살림 따로 차리고 싶다. 내가 대기업 월급만큼은 매달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난 그렇게라도 너랑 살고 싶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 정말 기가 차서 이 인간이 돈 보고 결혼하더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고 대체 날 뭐로 본 거냐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날 가차없이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돈 좀 생겼다고 절 첩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의 첩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자리에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 걸 하고 후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하더군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생각 좀 잘해봐. 너한테 좋은 기회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인간 말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와이프가 변호사였던 게 떠올랐어요.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척하며 이 인간의 실체를 알려서 그 좋아하는 돈을 더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다행히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대학 친구에게 청첩장 좀 보여달라 해서 봤었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변호사라 그런지 검색하자마자 사무실이 어디인지 바로 나오더군요. 바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보니 확실히 외모는 별로였어요. 관리는 좀 받는 것 같은데 나이와 본판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분도 어찌 보면 피해자이니 조심스럽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에게 연락해서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흥신소통해서 알아보니까 여자 쪽에서는 크게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죽자사자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은 안 되는 거죠? 와이프분은 이런 경우 여자 쪽에서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혐의를 씌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경우도 실제로 외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잡아떼면 물증이 없다나요. 대신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나 데이트했던 장면을 찍는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돌아와 물증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한 달의 생활비로 얼마씩 줄 수 있어? 월 500씩 가능하면 생각 좀 해볼게 했더니 당장 가능하다고 잘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만나서 그거 약속해줘 하고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나 김준석은 장희연에게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주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 3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하고요. 전 500만 원이면 저도 만족한다고 고맙다고 하고 오랜만에 같이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셀카를 찍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가서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와이프분은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셨다. 이제 소송하면 이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면 귀찮아지니까 변호사님께서 제 남편을 직접 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소송 말고 합의 이혼으로 유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수임료는 지불하겠다고 하고요. 와이프분도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수임료도 해결해준다니 흔쾌히 동의했고요. 전 그렇게 전 남자친구에게는 우리가 찍었던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공증을 받아놔야겠으니 변호사 입회하에 정확히 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자리에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와이프인 변호사 그리고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였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고 저와 전 남자친구가 먼저 와 있고 와이프가 도착했습니다. 와이프는 제 얼굴을 보고 희연씨 하고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맞은편에는 본인 남편이 앉아 있으니 순간 저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전 남자친구 역시 마시고 있던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귀신이라도 본 사람의 얼굴이 되었고요. 정적을 깨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분이 남편이시죠? 제가 말했던 내용은 다 사실이에요.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변호사님이라는 것만 빼고요. 저 인간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서 두 집 살림하겠다는데 귀찮으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해주세요. 그럼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빠져드릴게요. 여기 남편분이 직접 증언한 영상이랑 사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빠, 두 집 살림하고 싶으면 와이프분한테 허락받고 와. 그럼 받아줄게 알았지? 연락해.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지난 이별의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귀찮게 달라붙던 쓰레기도 치웠고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자친구의 와이프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놈들을 많이 봤을 테니 이 상황도 잘 헤쳐나가시지 않을까 했어요. 오히려 지 남편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게 더 불쌍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난 후 와이프분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실 자기가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나기도 했고 괜찮은 남자들은 자기 나이가 많다고 거절하고 자기보다 어린 남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부담스러워했는데 남편은 어쨌거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대해줘서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거였는데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다고요. 일에 치여서 주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일도 쉬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돈에 미친 인간이니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재산 분할 받아가겠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와이프분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좀 심했나 하는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을 믿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저도 다 털고 일어났으니 새로운 연애를 해보고 싶네요.